꿈꾸라 청취자 중 한 분은요, SNS에서 이 글을 보고 바로 공감 버튼을 눌렀대요. 원데이 클래스란 돈을 내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님을 하루 만에 확인하는 것. 시작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꾸준히가 힘들어서 올해도 많은 걸 포기하셨나요? 나는 단지 시작하는 일에 강한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타협을 시도했던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12월 22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오늘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백아연의 쏘쏘 듣고 왔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요즘 부쩍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도 그렇고, 뭐 운동하는 데도 그렇고, 뭐 배우는 것도 그렇고, 하루 배워보고 뭐 괜찮다 싶으면은 연장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건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 원데이 클래스만으로 그 어떤 거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약간 좀 삐뚤어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 이 강사님들께서도 너무 재밌는 것만, 앞으로의 청사진만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몇 번 해봐야 그 매력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어떤 걸 시작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내년에는 여러분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하고 싶은 거 또 이렇게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에는요, 노래, 장소,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의 최민영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께서는 취미로 시작한 발레를 소재로 아무튼 발레라는 에세이도 출간하셨는데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다는 발레의 세계,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여러분들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그대와 함께 나눌 시간,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우리만의 공간,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듣고 왔습니다. 9927님께서 양디, 저는 이번 주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빼꼼 인사를 하는 뱃살을 마주하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개인 트레이닝을 받을 때보다 댄스 학원을 다니니까 훨씬 즐겁고 행복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역시 뭐든 즐겁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하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공연도 나가기로 했는데 너무 떨리네요. 응원해주세요. 공연곡인 트와이스의 Yes or Yes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댄스 학원에서 즐겁게, 이게 춤을 추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또 한 달 뒤에 공연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신 것 같고, 한 달 뒤에 공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비밀 유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부로 솔로에서 탈출했습니다. 1년간의 기나긴 시간 끝에 드디어 연인으로서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직장 동료들도 사내 비밀 유지를 잘해줘서 무사히 오늘까지 왔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그림자 같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곡 Perhaps Love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 중간에
직장 동료분들께서도 이렇게 사내 비밀 유지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성함을 갑자기 말씀드리면은 이게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많은 상사분들이 딱 눈치를 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비밀 유지 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랑 뭐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림자 같은 사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3일 뒤에 또 크리스마스인데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9927님의 신청곡 트와이스의 Yes or Yes 이어서 익명으로 익명으로 보내주시진 않았지만 익명의 청취자분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 9927님의 신청곡 트와이스의 Yes or Yes 이어서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 듣고 왔습니다. 7526님께서 안녕하세요 양디.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둔 고3이에요. 수시가 끝나서 정시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데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서 학과를 못 정하고 있어요. 3년 전에는 분명히 꿈이 많았는데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걸까요? 양디가 제 꿈을 찾을 수 있다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으로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이 아이의 한숨이요. 꼭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너무, 많은 꿈을 갖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거고 또 꿈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같은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엄경은 님께서 저는 현재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휘청거리고 글씨도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일찍 조퇴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꿈꾸라 듣고 있어요.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런지 가족들도 보고 싶고 슬퍼지네요. 양디가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이 아이의 한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타지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너무 가족들도 너무 그립고 서러워지잖아요. 저도 투어 돌다가 뭐 긴 시간은 아닌데 투어를 다니다가 아프면 괜히 더 서럽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아픈 거보다 해외에서 투어 다니다가 아프면 왠지 더 아픈 것 같고 약도 안 듣는 것만 같고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빨리 좀 괜찮아지셔서 내일은 또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노래 듣고 올게요. 7526님 그리고 엄경은님께서 신청해주신 이 아이의 한숨.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여러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강수연님께서 오늘 크리스마스 카드를 몇 장 샀어요. 그동안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와 휴대폰 문자나 톡이 편하다는 이유로 잊고 살았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까운 지인들에게 카드를 써볼까 해요. 학창 시절에는 12월만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내는 일이 가장 큰 이벤트였어요. 밤새 한 명 한 명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내려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지난 1년간의 추억도 떠올려 볼 수 있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들이라든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카드를 주고받으며 마음 따뜻해졌던 기억을 오랜만에 또 느껴보고 싶어요. 엑소의 12월의 기적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크리스마스 카드
써본 게 정말 저도 오래 전에 써본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써본 것 같고 손편지 자체를 써본 기억이 별로 나질 않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 반짝이 풀 같은 걸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막 붙여서 이쁘게 해서 선생님에게도 써드리고 부모님에게도 써드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음, 카드 생각을 아예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뭐 가까운 분들에게라도 우리 작가님이 갑자기 어필을 하고 계시네요. 노력해 볼게요. 노력은 해볼게요. 여기서 확답은 못 드려요. 네, 확답은 못. 제가 또 거짓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김보경 김보경님께서 양디 시험이 끝나고 어깨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하나요? 저는 기말고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점수도 거의 다 확인을 했는데 어젯밤 제 꿈속에 국어 선생님이 나오셔서는 우리 다음 주에 시험 친다 그러더군요. 일어나 보니 제가 너무 끔찍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옷장 앞으로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험과 이별하고 싶네요. 신청곡 러블리즈의 안녕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말고사에 저도 막 공연 준비 열심히 하고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나서도 가끔 꿈속에서 이 관객이 아무도 없는 그 무대에 오르는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콘서트 전에는 더 심하고 콘서트 이후에도 종종 꾸는 거 보면 아마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강수연님의 신청곡 엑소의 12월의 기적 이어서 김보경님의 신청곡 러블리즈의 안녕. 강수연님의 신청곡 엑소의 12월의 기적 이어서 김보경님의 신청곡 러블리즈의 안녕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6437님께서 양디 벌써 12월 말이 돼가요. 전 빠른 년생이라 대학 온 지 벌써 1년이 됐는데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제 생일이 1월 3일인데 2019년이 되면 정말 여기저기 술집 다니면서 마셔보고 싶어요. 양디는 칵테일, 맥주, 소주, 막걸리, 양주 중 취향이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취향이 없어요. 저는 그 술에서 나는 알코올 맛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맥주를 마시긴 합니다만 술 자리에 그 막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딱히 술에 취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주종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딱 골라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데 이 5개 중에서는 맥주 고르고 싶습니다. 네, 다른 거는 마셔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막걸리는 특히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소주는 마셔봤는데 너무 알코올 그 자체여서, 네. 그 6437님께도 처음 마시는 술은 좀 약한 거 드세요. 맥주 같은 거 약한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님께서 자취하는 27살 회사원입니다. 엄마께서 매번 반찬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요즘 일이 바빠서 집에서 밥을 먹을 일이 적어져서 못 먹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고 신청곡은 윤현상의 밥 한 끼 해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너무 공감해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머니는 모르고 계속 반찬도 해주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엄마, 사실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주면은 버리는 일이 훨씬 많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그 다음부터 엄마가 뭐 적게 해주시던 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집에서 집밥을 먹어야 또 이게 건강에 좋은데 말이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고은정님의 신청곡 에이핑크의 윤보미 님이 피처링한 윤현상의 밥 한 끼예요. 듣고 오겠습니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2부 끝곡으로
거미의 아니 들으시고 저는 3부에서 최민영 기자님과 함께 노래의 장소 사람 시작할게요. I dream 참 달콤한 꿈을 매일 그대를 기다릴게요.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노래 장소 사람 이어지는데요. 이승진님께서 노장사는 정말 사적인 이야기를 듣는 코너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혼자서 내적 친밀감이 생겨요. 출연했던 게스트분들 다른 곳에서 보면 또 너무 반갑고 괜히 내적으로 인맥이 넓어지는 기분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찾아와 주신 게스트분과도 내적 친밀감 많이 느껴보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요. 이번 주 초대 손님 경향신문 최민영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듣던 노래, 이미 가봤던 장소, 알고 있던 그 사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 노래, 장소,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이 담긴 주관적인 추천 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 초대 손님은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아무튼 에세이 시리즈에서 아무튼 발레 편을 쓰신 작가님이자 경향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계신 최민영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꿈꾸라 가족분들에게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아무튼 발레라는 에세이를 쓴 취미 발레 4년차 인 몸 뻣뻣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버벅거리는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에세이 시리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번에 알아보세요? 아무튼 계속을 쓰셨던 김교석 작가님도 출연을 하셔서 그때 알게 된 시리즈거든요. 네. 네. 아무튼 발레를 쓰셨잖아요. 기자님의 첫 번째 책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발레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발레를 배우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씩 글로 풀어나갔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발레가 네. 매우 힘들고 힘들죠. 힘들고 빡세기 때문에 네. 거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근데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책을 쓰시게 되셨을 때 좀 부담이나 이런 거는 안 느껴지셨나요? 아무래도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아무튼 시리즈 책을 이제 말씀하셨던 아무튼 계속이나 아무튼 피트니스나 이제 이런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 시리즈 중에서 내가 아무튼 발레는 쓰고 싶다라고 이제 계속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당신이 그 쓰고 싶다고 하셨던 그분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맞긴 한데 정말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연락은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꿈이 현실이 됐네요. 그렇죠. 네,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서동요를 부르면서 꿈은 현실이 되고 싶다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그 직장 동료분들의 반응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발레를 오래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발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워낙 4년 차인데도 발레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나 발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 좀 그런 계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얘기는 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동료분들이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제 첫 에세이기도 하니까 많이 축하도 해주시고 해서 참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는 그 발레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 시간이 좀 네. 가면 갈수록 사는 게 굉장히 재미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잠을 좋아하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도 교탁 맨 앞자리에서 맨날 잤어요. 어렵거든요. 교탁 맨 앞에서. 사실 거기가 명당 아닌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교탁 네. 맨 앞에 있으면 선생님 시야권에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서 몰랐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네. 뒷자리보다는 앞자리 쪽입니다. 네, 그래서 몰랐네요. 네. 그렇게 잠이 많은데 근데 잠을 자고 또 자도 이제 나중에는 약간 잠자는 게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네. 거 말고 제가 좀 집순이거든요. 집도 좋아하고 잠도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이제 지겹다. 이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발레를 해보자라고 큰 결심을 하고 네, 그래서 발레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럼 바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실현. 그럴 네. 리가요. 그 뒤로도 한 1, 2주 동안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네. 집에서 누워서 고민도 조금 해보시고. 네, 그렇죠. 네. 지금 4년 정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첫날 첫 수업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첫날 첫 수업의 악몽은 네.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예,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쵸. 익숙하지 않은 일을 처음 해보면 네. 보통 이게 뭐 익숙하지 않다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날 제 존재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바보가 될 수 있는지를 네. 너무 공감해요. 저도 네. 그 뮤지컬 신데렐라를 하면서 네. 한 달 동안 발레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뭐 학원을 다닌 건 아닌데 그 앙상블 분들과 함께 발레 수업을 따로 받아야 돼서 발레를 하고 있는데 이 발이 제 발이 아니구나. 이 손이 제 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고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바에 다리만 올렸는데도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그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춤을 추는 사람이고 네. 무대 위에서 춤을 보여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네. 조금 자신 있게 네. 첫 수업을 임했었는데 네.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정말. 춤을 그렇게 추시는 분도 발레가 힘든 거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되게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요? 폭풍 공감과 큰 위로 받고 갑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레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날 이후로도 지금까지 쭉 발레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4년 동안.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여전히 뻣뻣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4년 정도면은 그래도 뭐 다리 찢기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 좀 동작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리 찢긴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네. 발레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냥 유연한 거죠? 네, 그거 이제 스트레칭 발레를 하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 스트레칭이니까 네. 스트레칭을 좀 늘었습니다. 근데 발레는 네.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팔이 내 팔이 아니고 발이 내 발이 아니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기분은 여전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정말 네. 동작들이 간단해 보이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혹시 이 동작했을 때 좀 가장 뿌듯했었던 동작 이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발레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아라베스크 동작을 제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네, 처음 했던 아라베스크 동작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약간 이렇게 제 뒷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마치 이렇게 스페인산 해민 돼지 뒷다리 살로 만든 하몽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되게 그 무겁고 뻐근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배 근육 힘도 기르고 이제 다리 힘도 기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가벼워져서 네. 90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냥 그 다리의 근력만으로 90도까지요? 아닙니다. 배에 힘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정말요? 네, 등 근육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배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네. 우리 작가님께서 사진을 찾아주셨는데 이 자세, 이 동작에 대해서 찾아주셨어요. 근데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고 이 포인으로 땅을 이렇게 딛고 서 있는 네. 게 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뭐 90도까지는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발레를 두고 또 많은 분들이 심신과 또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님은 발레를 하고 나서 좀 가장 달라진 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발레를 배우기 전에는 네. 친구가 저더러 그랬어요. 유리 멘탈이다. 네. 좀 이렇게 마음이 여린 편이거든요. 네. 근데 발레를 배우면서 사실 그 수업을 네. 해보셨으면 이제 느끼셨겠지만 네. 매 순간마다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 이 몸과 마음으로 그걸 계속 뛰어넘어야 되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 좀 멘탈이 강해졌다. 내가 이제 내 중심을 세우면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발레를 통해서 배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 아마 학원으로 달려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업에 성공하고 있나요? 네.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복싱을 3년을 했었어요. 와. 네. 그런데 3년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하면서도 권태기가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혹시 4년 동안 하고 계시면서 네. 조금 이제 재미가 없는데 혹은 이 동작은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권태기 같은 거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사실 권태기라기보다는 네. 너무 힘든데 내가 왜 내 돈 주고 이 힘든 걸 배우면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네. 그게 권태기일까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운동이든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 여름엔 너무 더웠잖아요. 맞아요. 정말 더웠죠. 그때 맞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들 힘드셨을 텐데 네. 발레는 특히 몸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유연하게 데워지는 거를 권장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안에 어진간하면 에어컨을 틀지를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한 4, 50분 동안 운동을 해도 이제 선생님이 제습만 틀고 냉방을 안 트는. 네. 그래서 너무 더운데 그렇게 이제 인간 탈수기처럼 이렇게 탈탈탈탈 땀을 털고 나오면 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물 한 잔 마시면 다시 제정신 돌아오면서 역시 발레가 최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요즘에는 발레 핏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생겨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발레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발레하면 그 한 달 동안 배웠었던 수업과 그리고 그 타이즈와 저는 물론 입지 않았습니다만 네. 네, 그 타이즈와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발레 할 때 입는 옷 레오타드라는 옷 자체가 네. 사람의 몸을 돋보이게 할 몸의 곡선을 가장 잘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만든 옷이잖아요. 네. 처음 저도 제 레오타드를 입었을 때 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장에서 한 번 입어봤는데 막 이렇게 앞에 있는 봉제선이 뜯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내 책으로 보고서도 어떻게 S 사이즈를 추천을 했나 싶어가지고 막 급하게 불러서 여기 M 사이즈 갖다 달라. 그래서 막 하기도 하고 수업 때 처음 들어가는데 이렇게 타이즈를 안에다가 입고 그리고 위에다 레오타드를 입는데 네. 타이즈 허리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남북 분단된 것처럼 살이 볼록볼록 이렇게 네. 살이 쪼개지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서 정말 내 몸이지만 약간 못 봐주겠다 좀 그런 괴로운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제 몸이니까 제가 사랑해야죠. 멋있습니다. 이제 계속 운동을 해나가면서 제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는 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네.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용기를 가지셔도 됩니다. 네. 네. 용기 내세요, 여러분. 네. 앞으로도 쭉 발레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회를 나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대회 취미 발레를 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대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실 발레를 4년째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즐겁고 제가 정말 좋아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좀 몸칩니다. 방향도 되게 잘 틀리고요. 네. 그리고 손, 발 코디네이션 안 맞고 이런 경우도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회까지는 아니어도 한 10년 뒤쯤에 네. 아마추어 발레단에 한번 와. 오디션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면은 14년 경력에 그렇죠. 발레를 하신 거네요. 그때쯤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발레. 이 책이 기자님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을 시작으로 또 다른 책도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예, 예, 책을 낸다는 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진주처럼 한 겹, 두 겹 쌓아서 책이 딱 하나가 나오면 진주 한 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저도 지금부터 제가 또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 겹, 두 겹도 쌓아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진주? 누군가가 그걸 보고서 또 즐겁고 의미를 얻을 수 있다면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정도의 책은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노래 장소 사람 최민영 기자님의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로 꾸며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하나씩 들어볼게요. 오프온오프의 춤. 오프온오프의 춤 듣고 왔습니다. 이제 최민영 기자님께서 골라와 주신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노래부터 소개해 주세요.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나요? 네, 문 리버라는 노래입니다. 네. 예,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불렀던 노래죠. 제가 들고 온 버전은 네. 폴스 가수인 카를라 브루니가 부른 버전입니다. 네. 이 노래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곡을 골라와 주신 이유는요? 어릴 때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가슴이 그냥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네. 뭔가 그냥 듣고만 있어도 계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실제로 영어 가사로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아 정말 노래가 가사가 작곡으로도 잘 표현이 됐구나 그런 네. 느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래가 또 원곡이 따로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불렀었죠? 그렇죠. 네. 언제 어디서 불렀는지 우리 기자님께서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1961년에 만든 영화예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여기에서 네. 오드리 헵번이 맡았던 배역 이름이 홀리 골라이틀리거든요. 네. 창가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직접 부른 노래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영화사의 길이 남을 대표적인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사에서 내부 시사를 했는데 제작자들이 좀 너무 지루하다. 아, 그 장면이 네. 그 명장면이 이거 드러내자.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드리 헵번이 이 장면을 드러내려거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장면이에요.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정말 그 네. 영화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어른들 말이라고 꼭 맞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이 네. 영화가 그래서 이 노래가 나중에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타고 그래미 올해 노래상도 타는 그런 네.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드리 헵번도 발레리나가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오드리 헵번이 발레리나가 되게 네. 꿈꿨던 소녀였다. 뭐 이런 거 잘 알려진 얘기죠. 네. 2차 대전 중에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때 독일이 네덜란드 보금도를 차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던 네.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때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때 남았던 이제 신체적인 후유증 때문에 선생님이 너는 발레를 하더라도 발레리나 프리마 발레리나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듣고서는 발레리나가 되기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 연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네. 또 그 지점에 있어서는 아주 뭐 거칠 데가 없었죠. 로마의 휴일로 스타덤이 올랐고 네. 이후에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네. 이 문리버를 작곡할 때는 또 일부러 음역대를 오드리 헵번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딱 오드리 헵번의 노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노래가 떠오르면은 오드리 헵번도 동시에 같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드리 헵번의 문리버는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어릴 때 라디오에서 네. 처음 들었어요. 음, 사실 라디오 정말 좋은 매체죠. 그러니까요. 네. 예, 내가 알지 못하던 노래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 이런 것도 다 라디오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요. 네. 어릴 적에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처음 접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뭐 예전에는 CD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튠스 통해 가지고 많이 네.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 리버 가사 중에서 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가장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그 노래 내용 중에 허클베리라는 가사 중에 허클베리가 나오잖아요. 네. 처음에 가사 영어 듣기 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으니까 처음에 네. 들었을 때는 이게 허클베리 핀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캐릭터하고 무슨 관계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허클베리가 월귤나무라는 그 네. 나무 종류더라고요.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저도. 네, 월귤나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네. 저도 이 노래를 제가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봤지만 물리버 이렇게 불렀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네, 네. 뒤에 가사를 오늘 처음 봅니다. 오늘 처음 보네요. 네. 오늘 기자님께서는 카를라 브루니 버전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따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아. 네. 굉장한 이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면 좀 좋을까요?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눈앞에 이렇게 달빛이 가득 찬 강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강변에는 나무들이 바람에 바스락바스락거리면서 네. 하늘에는 정말 청명한 달이 맑게 떠있는 그런 장면을 함께 상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민영 기자님의 추천곡 카를라 브루니의 문 리버 듣고 올게요.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 노래 장소 사람 아무튼 발레의 저자 경향신문의 최민영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기자님의 추천곡 카를라 브루니의 문 리버 듣고 왔는데요. 너무 좋네요. 네, 방송국 좋은 스피커로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또 소름이 또 돋네요.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겨울 연말에 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멋진 추천곡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을 오늘 골라오셨나요? 네,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시에라리온 출신의 네. 발레리나인데요. 네. 미켈라 드 프린스라는 인물입니다. 미켈라 드 프린스. 네. 어떤 분인가요? 네, 드 프린스는 1995년에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태어난 발레리나예요. 네, 사실 굉장히 좀 그동안의 역경을 딛고서 발레리나로 성장을 한 그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관련해서 책도 나오고 그리고 마돈나가 그 팝 가수 마돈나가 그 영화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네. 직접 그 영화를 이제 감독을 하겠다라고 최근에 또 알려져가지고 화제를 네. 모으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드프린스가 1995년에 시에라리온에서 태어났을 때는 사실 그렇게 평탄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나라가 내전 중이었고 그쵸.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엄마도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거든요. 네. 근데 이 분의 그 목덜미하고 상반신에 약간 흑인인데 얼룩덜룩한 흰색 반점이 네. 있어요. 지금도 계속 있는데 네. 그 피부 탈색증이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악마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게 발레리나 화보였대요. 어린아이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하니까 이제 그 화보를 곱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도 발레리나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1999년이니까 4-5살 때 네. 미국의 드프린스 부부에게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되자마자 저는 이게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화보집을 고이 화보를- 간직하던 네. 그 화보집을. 네, 화보를 이제 건네줬대요. 그러니까 네. 얘가 배우고 싶은 건 이거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발레 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아이의 기량은 또 굉장히 뛰어나긴 했는데 사실 90년대 그때만 해도 발레계에서 흑인 발레리나가 굉장히 드문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또 당장 다 주인공들만 봐도 이렇게 다 백인 출신이고 다 백인 이게 흰색 타이즈 신고 무대 의상도 다 이렇게 백인 위주로 돼 있으니까요. 네. 네. 그때 그러면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당시 그 학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투자해도 다 학고생이니까 발레 안 시키시는 게 좋겠다. 너 발레 안 하는 게 좋겠다. 너 어차피 다 그거 다 말짱 꽝일 텐데 이렇게 말짱 그 시대적 그런가? 시대적 상황 때문에 또 네.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뭐
만약에 그때 뭐 포기를 했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음. 미켈라트 프린스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하고 그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하는 발레 콩쿨, 청소년 발레 콩쿨이 있었는데 네. 그 발레 콩쿨 무대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흑인인데 저렇게 발레를 마치 몸에서 타고난 것처럼 저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깜짝 다들 놀란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로 찾아보면은 이제 공연 영상이나 있는데 네. 저는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균형 감각도 너무 뛰어나고 몸의 네. 근력도 뛰어난데 표현력도 좋고 약간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아, 그때가 몇 살 때쯤인 거죠? 그때가 15살 때였어요. 15살 때. 근데 이미 그때 완성형 발레리나였어요. 거의 뭐 타고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재능이 많았는데도 네. 막상 호두까기 인형 요즘 이게 발레단이 각 발레단이 다 호두까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네. 호두까기 인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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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소녀가 이제 네. 클라라 아니면 말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흑인이니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배역도 거절당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장학금 받아서 발레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현재는 지금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서 와. 발레리나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리스트요? 네, 솔리스트요.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음. 무대를 꾸며가는 거네요? 그렇죠. 발레 이제 무대에서 동물을 출 수 있는 등급의 이제 그런 무용수를 솔리스트라고 불러요. 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사실 굉장한 단계가 된 거죠. 그 블랙스완인가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네. 솔리스트, 그죠? 그분은 솔리스트보다 약간 조금 더 등급이 높은. 아,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아,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 사진을 찾아주셨어요. 근데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죠?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게 합성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사진인데도 그 점프력이라던가 탄성이라고 하나요? 이런 탄력성?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아, 역시 춤을 추시는 분이어서 사진만 봐도 금방 이해를 하시는군요. 딱 느껴집니다. 네, 그렇군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봅니다. 아, 역시 그렇습니다. 네. 아, 부끄럽네요. 아, 사실 발레를 하고 있는 기자님께서는 또 저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두 사진이. 아, 제가 뭐 취미 4년을 했어도 업으로 그럼 저는- 춤을 추시는 아유, 분이 저는 계시기 그거 발레를 아니죠. 한 달밖에 안 했잖아요. 한 달도 스트레칭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네. 이 춤은 다 통하는 거여서 아마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마 좋은 귀감이 된 분일 것 같아요. 좋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께서. 네. 네. 그냥 자신의 성공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성공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은 자신은 전쟁 고아 출신이었고 그리고 흑인 사회도 대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마이너리티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재능을 가졌다고 믿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말고 꿈을 좇으세요. 가난하다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마지막으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명강연이었네요. 네, 그렇죠. 진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뭔가 진짜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도 그럼 만들어진 건가요?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아, 네. 이제 책 제목이 국내에도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Taking Flight라고 해서 전쟁 고아에서 스타 발레리나로 날아오르다 이런 부제를 가진 책이 있어요. 네. 네, 곧 이제 아마 내후년 정도면은 영화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기대되네요.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보리스 가디너의 Every Nigga is a Star. 보리스 가디너의 Every Nigga is a Star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 소개해 주세요.
어떤 네. 곳을 골라오셨나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취미 발레를 영업하러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장소도 발레 스튜디오로 골라봤습니다. 네. 네. 발레 스튜디오. 발레를 하는 공간을 발레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기자님에게 굉장히 좀 특별하고 너무나도 가면 마음 편해지는 공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중 하나로 정말 손꼽고 싶습니다. 네. 네. 하루 일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자존감도 낮아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 발레 수업을 가서 한번 이렇게 자세도 한번 이렇게 등도 곧게 세워보고 그 다리도 한번 이렇게 쭉쭉 펴보고 하다 보면 기분이 또 금방 좋아지거든요. 몸하고 마음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몸을 쭉쭉 펴다 보면 마음도 쭉쭉 이렇게 다리밀질 한 것처럼 이렇게 쭉쭉 펴지고 해서요. 네. 네. 발레 스튜디오가 없었으면 인생이 한 4배 정도 더 힘들어지고 4배 정도까지요? 4배는 약간 뻥인가? 네, 그래서 4배는 너무 세 배, 힘들지 않을까라는 3배, 생각이. 할인, 3배 정도로 할까요? 3배 정도로 네, 할까요? 3배 정도로 네, 할게요. 3배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발레 스튜디오를 가기 위해서 좀 출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공간은 보통 좀 거울이 있는 그런 일반 연습실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네. 발레 스튜디오가 이제 무용실 바닥하고 거울 그리고 이동식 바 네. 이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단순한 장소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백지? 백지 같은 그런 장소인데 네. 사실 이 장소를 채우는 건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튜디오 바깥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연습하고 몰입하고 자신의 몸에 이렇게 힘껏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그냥 바깥에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아, 네. 공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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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헬스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헬스장을 가면은 각자가 이어폰을 다 꽂고 네.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청춘이다. 이건 청춘이다. 라는 생각이, 젊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열정이다.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쓱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 공간이 각자가 각자의 몸에 굉장히 집중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가 되게 갑자기 멋있어져요. 맞아요. 제가 내가 이 공간에 있다니 막 이러면서 네.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굉장히 멋있어질 때가 있어요. 네.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맞아요. 네. 그 공간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사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게 생각들이 금방 이렇게 뭐라 해야지? 맞아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거 기를 받는다 뭐 이러면은 약간 좀 너무 사이비 같긴 한데 어떤 그런 그 공간을 지배하는 기운 같은 게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달리기 할 때도 그 러닝메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러닝메이트가 있고 없고 차이는 그 경기 기록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비슷한 맥락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멋있는데요? 네. 발레 아까 PD님께서 일 시작할 때부터 발레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아마 지금쯤이면 마음을 굳게 먹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업이 계속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마 PD님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도 발레 한번 시작해볼까라고 아예 생각도 없었던 분까지 발레 한번 시작해볼까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처럼 한 달 배워서 조금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발레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레를 지금 가면 초급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클래스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네, 이 학원마다 다 그 등급에 맞게 네. 이제 실력에 맞게 클래스가 다 있으니까 가셔서 상담하시고 등록을 하시면은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입구는 있고 출구는 없는 아, 발레의 입구는 없고 세계. 제가 입구를 못 네. 들어갔어요. 네. 입구를 못 들어가 봐가지고 그때 들어가 봤으면은 아마 지금까지도 발레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발레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좀 정돈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발레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할 때 보통 조용한 피아노 음악, 조용하거나 네. 아니면 빠르거나 경쾌하거나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내 몸을 계속 박자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전에 요가도 해봤는데 네. 요가는 계속 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마음을 비워내지 마음을- 못하고 아, 채우고 계셨네요. 저 네. 마음을
비웠는데 3초가 안 돼서 다시 계속 채워지는 경험이 그래서 네. 계속 머리가 계속 채워지는 그런 잡생각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발레는 잡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박자를 못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박자를 네. 못 따라하고 순서 틀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몰입을 하지 않으면은 네. 티가 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네.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다니시는 발레 스튜디오에서 좀 많은 분들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랑은 좀 계속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계신 건가요? 네. 힘든 클래스 딱 하나 같이 끝내고 네. 나오면은 이제 다 같이 이제 땀투성이 되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화장이 다 지워져서 그죠? 네, 들어올 때 그 이제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네. 근데 같이 이게 스트레칭도 도와주고 그리고 네. 오늘 수업에서 어느 점이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도 하다 보면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기뻐해주고 응원해주고 네. 또 그리고 스트레칭도 같이 찢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하죠. 네, 이게 정말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게 누가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확 한번 찢어주고 이러면 네.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조금 뱃속에서 좀 짜증이 올라오기는 했었거든요. 누가 등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데 조금 왠지 모를 짜증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네. 그것도 매력이죠. 아, 네. 그것도 매력입니다. 저 이제 완벽하게 그 영업할 수 있는 네.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 뭔가요? 살 잘 빠지나요? 제가 발레를 배우고 나서 허리 둘레가 8cm가 줄었어요. 자, 얼마 만에 8cm가 줄었죠? 2년 만에 8cm가 줄었습니다. 2년 만에. 네. 근데 살이 빠지는다 뭐 이런 음. 거보다는 근육이 가늘어지고 단단해지면서 몸의 체형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등 근육은 제가 좀 자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자기 자랑 같지만 네,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면은 몸이 이렇게 뒤에 코어 근육이 잡히면서 그다음 자세도 발라지고 그리고 거북목도 없어집니다. 네. 네. 거북목. 네. 우리 제작진분들 다들 갑자기 등만 지시고 목만 지시고 갑자기 자세를 바로 고치시고 네. 우리 제작진분들 다 같이 발레하러 가시겠네요. 네. 네, 오십시오. 제가 이제 영업 이렇게 저기 학원 제가 안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세요. 네. 네, 스튜디오도 가깝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상암에서 합정이면은 뭐 네. 가까우니까요. 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Descape for Cutie의 Soul Meets Body. Descape for Cutie의 Soul Meets Body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노래 장소 사람 최민영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정말 이렇게 능수능란한 진행이라니. 아, 감사합니다. 네. 크게 감탄하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엄지 2개 치켜들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레의 매력을 이렇게 멋있게 또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잊고 있었던 그 한 달 동안의 발레의 추억 저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효섭의 꿈꾸는 라디오. 12월 22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웬의 오늘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제 꿈에 놀러오세요.